그런데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개신교의 표준이 되다시피 하자 감리교회도 장로가 생기게 됐습니다. 반대로 장로교회에서 여성교인에게 부여하는 권사라는 직분은 원래는 장로교가 아닌 감리교의 제도였다고 합니다. 감리교와 장로교가 서로 직분에 관해서는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국에서 정착한 셈이지요. 거리에 등장하는 자선남비로 낯익은 구세군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공회에서 감리교, 그리고 감리교에서 구세군이 나온 셈이지요. 오늘은 영국이 고향인 성공회, 감리교, 그리고 구세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광화문 사거리 옛 국제극장 자리에 새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동화면세점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건물입니다. 건설 초기엔 조선일보 편집국 근처라서 그 앞을 자주 지나다니곤 했는데요. 건물 앞엔 큰 돌에 감리회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건물이 건설 감리회사들의 회관인 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감리는 한자로 쓰면 건설감리나 감리교나 똑같은 한자를 씁니다. 참고로 국어사전엔 감리에 대해서 감독하고 관리함이라고 뜻풀이를 하고 있지요. 그 건물이 감리교 교단의 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꽤 시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감리교는 영어로는 메토디스트 처치입니다. 직역하면 규칙주의자 교회쯤 되겠지요. 이름에 이유가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가 옥스퍼드 대학생일 때 엄격한 신앙생활을 고수하자 친구들이 규칙쟁이라고 불렀던 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감리교 목사들은 보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생활을 챙기며 전도 일선에 나섰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사회적 공감을 얻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더욱 교세를 확장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본인을 포함해서 4대째 성공회 사제 집안 출신이었는데요. 성공회는 한국에서는 개신교로 분류되지만 전례를 비롯해서 교구 중심제, 사제, 주교, 대주교 등의 명칭까지 천주교와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인지 교회 시스템으로 볼 때에도 감리교는 천주교 혹은 성공회와 유사합니다. 천주교와 성공회는 교구가 있고 교구장 주교가 교구를 관리합니다. 감리교의 지역 조직인 연회는 교구와 유사하고 연회의 장인 감독은 교구장 주교와 같은 형식입니다. 감독은 영어로는 비숍, 즉 주교와 똑같습니다. 또 개별 교회의 담임 목사는 원칙적으로 연회에서 파송하는 형식입니다. 마치 천주교나 성공회의 교구장이 개별 성당의 주임 사제를 파견하는 것과 같은 형식입니다. 정리하면 장로교가 장로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했다면 감리교는 감독회장, 총회장이죠. 그리고 그 아래 감독, 담임 목사로 이어지는 천주교 혹은 성공회의 교구 집중적 시스템을 택한 셈입니다. 한국적 상황에서 감리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장로입니다. 장로는 장로교의 특징입니다. 원래 한국에 전래된 감리교회는 장로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 교회에는 장로라는 직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개신교의 표준이 되다시피 하자 감리교회도 장로가 생기게 됐습니다. 장로교 교회는 세례를 받고 입교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등의 직분을 맡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교회는 장로라는 직분이 없다 보니 뭔가 섭섭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 감리교회는 미국에는 없는 장로 직분이 생겼다고 합니다. 반대로 장로교회에서 여성교인에게 부여하는 권사라는 직분은 원래는 장로교가 아닌 감리교의 제도였다고 합니다. 감리교와 장로교가 서로 직분에 관해서는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국에서 정착한 셈이지요. 그리고 또한 담임 목사직도 연회에서 파송하기보다는 개별 교회에서 청빙하거나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직을 맡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개별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위해서는 감독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감리교가 성공회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찬바람 불 때쯤이면 거리에 등장하는 자선남비로 낯익은 구세군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는 본디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당시는 영국이 산업혁명이 한참일 때였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죠. 런던의 빈민굴에서 전도하던 부스는 기존 방식의 선교로는 빈민들의 비참한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군대 조직을 본뜬 새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구세군입니다. 영어로는 셀베이션 아미입니다. 성공회에서 감리교, 그리고 감리교에서 구세군이 나온 셈이지요. 재미있는 점은 한국에서는 장로교와 감리교의 본격적인 개척 선교사가 한날 한시에 입국했다는 점입니다. 1885년 부활절이던
4월 5일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와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는 같은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내렸습니다.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혼, 아펜젤로 선교사는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당시 언더우드가 아펜젤로 부인에게 레이디 퍼스트로 양보해서 한국 땅에 먼저 발을 디딘 것은 감리교였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처음부터 경쟁보다는 협력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아닌가 합니다. 언더우드는 세문안교회, 아펜젤로는 정동 제1교회를 각각 세워 한국 장로교와 감리교의 뿌리를 심었지요. 앞서 성공회 사제 출신 웨슬리 목사가 감리교 목사 출신인 부스가 구세군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한 뿌리인 셈인데요. 서울 정동은 이 한 뿌리에서 나온 세 교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유적들이 몰려 있습니다.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이 서울시청 건너편 정동에 있고요. 감리교 본부는 광화문역 사거리에 있고 정동 제1교회는 정동길 가운데 있죠. 또 구세군 대한본영의 옛 건물은 덕수초등학교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경 500m 안에 성공회, 감리교, 구세군이 한국에서 첫 활동을 시작한 자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반경의 중심, 컴퍼스의 중심에는 주한 영국 대사관이 있고요. 지방 여행을 하시다 보면 교회 간판들도 많이 보실 텐데요. 유심히 살펴보시면 교회 이름 위에 작은 글씨로 교단을 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인천이나 경기 충남 지역을 여행하시다 보면 기독교 대한감리회 무슨 교회라고 적힌 교회 간판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또 호남 지역을 다니시다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명을 적은 교회가 많을 것이고요.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리교는 충청도와 인천, 경기도, 장로교는 전라도의 교회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885년 아펜젤로와 언더우드의 한국 도착 이후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파견되는 선교사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교단, 교파별 선교 지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 번역 작업도 함께 했던 것이고요. 선교 지역 구분도 협력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논의는 1892년부터 시작돼서 1893년에 대략적인 선교 지역이 나눴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909년에 확정됐다고 하고요. 대체적으로 장로교는 평안도와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 감리교는 황해도와 인천 등 서해안과 충청도, 강원도 지역 선교를 맡기로 했답니다. 천안 출신의 유관순 열사의 학업을 도왔고 공주의 영명학교를 세운 사에리시 선교사도 감리교 소속이었습니다. 장로교의 경우에도 서울은 북장로교, 호남은 남장로교가 맡았습니다. 물론 서울, 경기를 비롯해 겹치는 선교 지역도 많았죠. 그렇지만 100여 년 전의 선교 지역 구분은 지금도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선교 지역 구분에 담긴 뜻이 경쟁보다는 협력이었다는 점, 이런 점을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요즘 상황에서 종교계에 던지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입니다.